여러분, 만약 어느 날 평범한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31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녀 옆에 서 있는 21살의 딸이 내 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의 한 작은 골목 식당에서 시작됩니다. 31년 전 헤어진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한 아이의 존재, 한 끼의 국밥에서 시작된 우연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늦었지만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막 그친 초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 성북동 끝자락 오래된 주택들과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은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 세차게 퍼붓던 비는 멈췄지만 처마 끝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깃줄 위에 앉은 참새 몇 마리가 축축한 날개를 털어내고 있었고 골목 입구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에서는 금방이라도 녹이 배어 나올 것 같은 쇳내자 풍겼지요. 그 골목 안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번쩍이는 광택, 조용히 멈추는 바퀴, 흐트러짐 없는 선. 동네 사람 몇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차를 바라봤어요. 골목이 워낙 좁아 차 한 대만 들어와도 다들 힐끗 보게 되는 곳이긴 했지만 오늘은 그 차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에 차분한 셔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비싼 티가 나는 구두, 그리고 손목 위에서 묵직한 빛을 내는 시계. 남자는 차 문을 닫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가 바로 강도윤이었어요. 50대 후반, 굳이 명함을 꺼내 보이지 않아도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의 도윤 얼굴에는 여유보다 피로가 더 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이 시간 광화문 쪽 한정식집에서 해외 투자사 사람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상대 쪽 일정이 갑자기 꼬이면서 약속이 취소되었고 비까지 겹치면서 교통은 엉망이 됐습니다. 운전기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보냈고 그는 오랜만에 직접 차를 몰고 움직이고 있었지요. 도심을 빠져나오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허기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것이라고는 블랙커피 2잔과 회의실에 놓여있던 미니 샌드위치 반쪽이 전부였어요. 원래 같으면 근처 호텔 라운지라도 찾았을 텐데 이상하게 이날은 그럴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음식보다 뜨끈한 국물이 먼저 떠오르는 날이 있었잖아요.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길가에 걸린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남식당.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적힌 간판은 세월을 오래 버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는 조금 녹슬어 있었고 간판 아래 달린 형광등은 낮인데도 희미하게 깜빡였지요. 하지만 유리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김과 고소한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잡아끌었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멸치 육수 냄새, 막 볶은 고춧가루 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배를 자극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이런 가게를 안 가본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이런 백반집이 훨씬 더 익숙했지요. 다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골목들과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해도 늘 예약된 룸이 있는 곳, 주차가 편한 곳,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만 다녔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게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조차
약간 어색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달그락.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훨씬 정갈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네모난 나무무늬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만 끈적한 느낌 없이 깨끗했어요. 벽면 한쪽에는 손글씨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소리를 낮춘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뚝배기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국자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가게 전체에는 이미 오래 쌓여온 생활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1~22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연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꾸민 티가 많이 나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웃을 때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인상이 참 밝았지요. 작은 식당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빠른 손놀림도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놓는 동작, 컵에 물을 따르는 손, 메뉴판을 건네는 타이밍까지 자연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설명하기 힘든 기분을 느꼈습니다.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한 번쯤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 정확히 어디가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눈웃음이 번지는 순간이나 말끝이 올라가는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 괜한 데서 기시감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뭐 드릴까요? 여자가 메뉴판을 가볍게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찌개, 순두부, 소고기 무국, 그리고 오늘의 백반. 메뉴는 단순했지만 다들 오래 버텨온 음식들이었어요. 그는 이상하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고기 무국이요. 네, 소고기 무국 하나요. 여자가 또렷하게 대묻고는 주문을 주방 쪽으로 넘겼습니다. 이모, 무국 하나 들어가요. 주방 안쪽에서 중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금방 나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은 물컵을 들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젊은 여자처럼 또렷하게 들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의 대답이었을 뿐인데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귀를 이상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봤지만 반쯤 가려진 칸막이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던 젊은 여자가 도윤의 손목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주 작은 감탄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자 여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숨기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시계가 너무 익숙해서요. 익숙하다고요? 여자는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서랍에 엄청 소중하게 넣어두는 시계랑 너무 똑같아서요. 진짜 똑같아요.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차고 있는 시계는 오래된 롤렉스 데이토나였습니다. 젊은 시절, 정확히는 27의 가을에 어렵게 구했던 시계였어요. 지금이야 그에게 더 비싸고 희귀한 시계도 많았지만 이 시계만큼은 단 한 번도 처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지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어떤 사람을 통째로 품고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낯선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젊은 여자가 자기 엄마의 시계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더 신기하잖아요. 여자가 순진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가끔 봤거든요. 저희 엄마가 정말 아끼시는 시계예요. 평소엔 잘 안 차고 꼭 상자에 넣어두셨다가 가끔 꺼내보기만 하세요. 도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가끔 꺼내보기만 하는 시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시계. 오래되었지만 쉽게 버릴 수 없는 시계. 그런 표현들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갑자기 가슴 안쪽 어디가 툭 건드려진 것처럼 묘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본인이 무슨 말을 꺼냈는지 모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똑같다, 신기하네. 주방 안쪽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할인아, 반찬 좀 빼. 네. 그제야 도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할인. 젊은 여자는 가볍게 몸을 돌려 주방으로 뛰어갔고 도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걷는 모습까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소고기 무국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고 얇게 썬 무와 소고기, 송송 썬 대파가 보기 좋게 떠 있었어요.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과하지 않고 깊었고 오래 끓인 맛이 났어요. 그는 원래 식사 중에 다른 생각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국을 넘기고 있는데 머릿속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었지요. 주방 쪽에서 할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그 시계랑 완전 똑같아. 그 뒤를 이어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짧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같은 게 많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더 이상 국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말, 무심한 듯 지나간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이름 하나를 깨웠거든요. 그 이름은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지안.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새긴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Forever young. 영원히 젊게. 지금 생각하면 유치할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을 새기던 날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로 믿었으니까요. 가난도 반대도 시간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두 사람이 함께라면 뭐든 가능하다고. 하지만 젊음은 영원하지 않았고 약속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시계 뒷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때 할인이 물을 더 채워주러 오다가 다시 그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저기, 할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은 사실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이 식당 직원에게 물을 만한 종류의 말은 아니었지요. 도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이미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엄마요? 네. 그냥 시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지안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물컵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많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도 많고 같은 시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우연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끌고 옵니다. 이름, 시계, 목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익숙한 얼굴까지. 그쯤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할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질문은 입 밖으로 나왔고 심장은 이상할 만큼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의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56이세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31해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지안을 본 그녀의 나이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흐르고 있었고 구석 손님은 반찬을 더 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에게만은 세상이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이 아주 낡고 작은 골목 식당에서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21살의 그 젊은 여자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너무 늦게 돌려받게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식당 안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국이 끓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의 잔잔한 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자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반찬을 더 달라고 했고 창가 쪽 할머니 두 분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돈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강도윤에게는 모든 소리가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6이세요. 할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6. 31년 전 마지막으로 지안을 보았던 그녀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56살의 서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계, 그리고 할인의 얼굴. 도윤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를 오가며 그릇을 나르고 있던 할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웃을 때 눈이 살짝 접히는 표정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비슷한 표정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은 이미 절반 이상 식어 있었지만 도윤은 그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인이 다시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국 괜찮으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저희 엄마가 끓이세요. 할인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끓인다. 주방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아까 그 짧은 대답. 세상에 같은 게 많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방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칸막이 때문에 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직원에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가게 하세요? 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저랑 같이 해요. 엄마가 요리하시고 저는 홀 보고요.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엄청 오래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도윤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21살, 20년.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손님과 대화하는 평범한 식당 직원의 표정이었지요. 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 컵에 물을 조금 더 채워주었습니다. 이 골목 처음 오셨죠? 네. 다들 처음엔 좀 놀라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음식 맛있다고 다시 오는 분들 많아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다른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올 이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손님. 할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까 시계 얘기 괜히 해서 죄송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는 시계라서요. 할인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난치다가 한번 만져봤는데 엄청 혼났거든요. 도윤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냥. 할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그 시계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지안도 예전에 똑같이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왜? 몰라. 그냥 안 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리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아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엄마.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김치 좀 더 꺼내. 네. 할인이 빠르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주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뒤돌아서 냄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지 몇 초,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말라 보이는 어깨,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냄비를 옮기는 습관 같은 동작.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윤은 보았습니다. 31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세월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서지안.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식당 주방에서 소고기 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아주 작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국이 끓고 있었고
식당 안에는 평범한 오후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강도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점심 한 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31년 동안 모르고 살아온 가장 소중한 진실이 바로 이 식당 안에 있다는 것도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은 이미 내려놓았고 식탁 위에 놓인 소고기 무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주방 안쪽에서 냄비를 옮기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지연. 그 이름은 도윤에게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안. 손님이 없는 시간에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그리고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접히던 그 표정. 그때 도윤은 27이었고 지아는 2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집안은 대기업 집안이었고 지아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비를 벌며 살아가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 관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보내겠다며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도윤은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학, 사업, 회사 승계,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어느 순간 그녀는 도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한 골목 식당 주방에서 그녀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도윤을 보지 못한 채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도 분명히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였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 식어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을 떠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잠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물었습니다. 저기, 네. 어머님 지금 주방에 계신 분 맞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31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지금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인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산이세요? 아니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잠깐. 그는 주방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주방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아나. 주방 안에서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지안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그 이름은 아주 오래전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름.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이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냄비에 떨어지며 탕 소리가 났습니다. 왜? 지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왜 여기 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안과 도윤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는 사람이야?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아주 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옛 연인의 재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21살의 할인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도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장 큰 진실이라는 것을요. 식당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대사.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소리들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인은 주방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지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낯선 손님이라 생각했던 남자는 이상할 정도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지아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할인이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1년. 그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을 본 날, 공항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던 순간, 그리고 그 몇 달 뒤 혼자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아는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에는 분명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조금 더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깐,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응. 가게 좀 보고 있어. 할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이야기 좀 해야 해. 할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 지아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자.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멀리서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아는 식당 문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어?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하필 오늘 이 식당에 들어왔는지. 나도. 도윤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몰랐어. 지안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거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1년이야.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아. 연락 한 번 없었지.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냥 끝난 줄 알았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학을 갔고 돌아왔을 때 이미 지안의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인이. 지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살이야?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지안이 말했습니다. 21살.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머릿속 계산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안아.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설마. 지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아. 도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야.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지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알았어.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멀리 지나가던 오토바이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지안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유학 가야 했고, 지안이 말했습니다. 난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키웠어. 도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1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은 바로 저 식당 안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안과 도윤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손님 계산하신대.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 드신 손님.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야? 지안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문이 다시 닫히자 골목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안과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둘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할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딸. 그 사실이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할인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했습니다. 모른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 할인이는 몰라.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도윤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물어봤어. 도윤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어디 있냐고. 지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있다고 했어. 도윤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쯤 됐을 때 지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없다고 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정말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할인이 다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님 가셨어.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할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해? 도윤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할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친구? 응.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름 부른 거구나.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엄마 친구면 왜 처음 보는 것처럼 했어요? 지안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 못 봤거든. 할인이 웃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31년. 할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치고는 엄청 오래됐네요. 지안이 말을 끊었습니다. 할인아. 응? 안에 가 있어. 왜?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야 해. 할인은 잠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응. 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21년 동안 몰랐던 딸. 혼자서 아이를 키운 여자. 그리고 지금 갑자기 나타난 자신. 어떤 말을 해도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할인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 딸 맞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당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자신의 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아. 응. 나 할인이 만나도 돼? 지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만났잖아.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아. 지안이 말했습니다. 아빠로.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할인이 인생 흔들지 마. 그 말은 부탁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려고 온 거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안아. 응. 나 내일 다시 와도 돼?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식당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식당 문을 다시 열게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21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도 이제부터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강도윤은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봉남식당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뒤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빛이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내 딸이야. 지안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회사 인수, 위기, 사업 실패, 수십억이 오가는 계약. 그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심장이 뛰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21년. 그는 21년 동안 자신의 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 딸에게 아저씨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 도윤의 사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윤은 한 번도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에 놓인 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롤렉스 데이토나. 31년 전 지안에게 선물했던 것과 같은 모델. 그 시계를 바라보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할인. 그 이름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상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도윤을 보좌해 온 사람입니다. 말이 적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도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상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태 씨, 네. 개인적인 조사 하나 부탁해도 되겠어? 상태는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여자. 상태의 펜이 멈췄습니다. 나이는 56. 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북구 골목에 있는 봉남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상태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 상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서아린.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21살. 상태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릴까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상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윤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태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상태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도 31년 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북동 골목, 봉남식당은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지아는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불렀습니다. 응? 아까 그 아저씨.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엄마 친구 맞아? 지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 지안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뭐가? 엄마가 그 아저씨 이름 부를 때 할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되게 놀란 것 같았어. 지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할인은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1년 친구. 지안이 웃었습니다. 응. 할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근데 그 아저씨.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할인이 웃었습니다. 좀 멋있더라. 지안이 잠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응. 할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 지안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왠지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았어.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마음은 이미 21년 전 어느 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나는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도요.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성북동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라 봉남식당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는 동네 할아버지 두 분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낮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계산대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던 서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오늘도 올까?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그녀도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31년 만에 다시 나타난 이름. 그가 말했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돼? 지안은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바쁘겠지. 할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장 같았어. 지안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 아니, 그냥 느낌이.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많아 보였잖아.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할인이 자동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강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조용한 눈빛.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할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서지안 씨 계십니까? 할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희 엄마요? 네.
하리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박상태, 비서실장.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상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도윤 회장님 비서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있던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방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예요. 상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인아. 응? 가게 좀 보고 있어. 할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잠깐이면 돼. 할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안은 상태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상태를 바라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상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멈췄습니다. 조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지안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사? 네. 지안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상태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말했습니다. 서아린 양. 지안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21살. 상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생 기록.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록이 비어 있다는 것도. 지안은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상태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멈췄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잖아요. 상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잠시 멈췄습니다. 따님에게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할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많이 충격받으셨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아주 얇게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는 잠시 멈췄습니다. 21년 전에 했어야죠. 상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님 왔어. 지안과 상태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또 왔어? 지안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도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딸이 있는 식당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북동의 좁은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빗물이 말라가며 아스팔트 위에 흐릿한 얼룩을 남기고 있었고
늦은 오후 햇빛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다시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봉남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웃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인생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할인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다시 왔네요. 할인이 밝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도윤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다시 왔어요. 할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라면서요.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지안에게 향했습니다. 지안은 식당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상태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상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응? 왜 그래?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응? 이 아저씨,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친구 맞아?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가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말이 있어. 할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지아는 도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엄마 옛날 친구.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내 아빠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도윤은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아, 응? 엄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말 못했어.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할인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눈을 보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너무 지안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랐어. 할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를요?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있는 걸. 할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처음 안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와,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박이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인이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뭐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말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 줘요.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봉남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리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가게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야.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리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21살 동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는 항상 멀리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외국에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금 더 컸을 때는 그냥 없다는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엄마랑 둘이 사는 사람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 국밥을 먹던 아저씨였습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어머니와 그 남자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묘하게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리나.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안은 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화났어?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 지안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미안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응? 왜 말 안 했어? 지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약해질 것 같았어. 하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지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너 하나만 있으면 됐거든. 하린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아빠 한번 만나볼게. 지안이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말했습니다. 궁금하잖아.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처음 오는 손님처럼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리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린이 먼저 물었습니다. 진짜? 잠깐 멈췄습니다. 제 아빠예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럼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도윤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빠라고 해도 돼?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 하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21년의 시간을 한 번에 넘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식당 안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봉남 식당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 한 남자가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아빠. 하린이 소리쳤습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31년 전,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상했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오래된 시계를 꺼냈습니다. 31년 전 도윤이 선물했던 시계. 그리고 지금도 도윤의 손목에 같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레버 영. 지안이 말했습니다. 영원히 젊게 살자고 했잖아. 도윤이 웃었습니다. 이제야 지키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늦게 와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우연은 결국 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자리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31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라온 딸. 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에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